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제명에 해당되는 탈당 공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씨가 이의를 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친한계 쪽의 의원들이 제소를 한 것이죠. 그가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를 이끈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시당은 일단 위원장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고 그리고 탄핵 찬성파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도 역시 친한계인 김경진 당협위원장으로 교체를 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5.18 문제는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 엉뚱한 방향으로 선동 매도하면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이가 유혈 사태가 없어서 민주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유혈 사태에 죽은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트라우마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 유형, 무형, 국내적인, 국제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유혈 사태의 10배, 100배에 해당되는 엄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망언이자 요설입니다. 그가 민주의 헌정체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단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2월 19일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 씨를 비롯해서 나이를 먹고 변신한 사람들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고 씨는, 극우 유튜버 고 씨는 고려대학교 정외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 진보 좌파 최장집 교수와 깊이 연결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대 이명박 정권이죠. 그때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저녁 7시 20분서부터 9시까지 했던 진보 좌파 2명, 보수 우파 2명의 패널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장기 출연을 했습니다. 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주로 국민대학교의 홍성걸 교수가 같이 나왔었죠. 진보 좌파 제 앞에는 누가 앉았느냐? 대표적으로 고성국 씨, 그리고 역시 고대 정외과 출신의 김태일 교수, 그리고 박상병 박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쪽 이철희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진보 좌파 쪽으로 앉았습니다. 고 씨는 저하고 여러 차례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진보 좌파고 저는 보수 우파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가 불가피한 것이었고 애국 독재였으며 그런 독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산층 형성이 돼서 민주화를 성사시킨, 앞당긴 사실상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논리를 여러 차례 폈고, 고성국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고 하는 그 측면만을 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하고는 했습니다. 전형적인 진보좌파 지식인의 유형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부터 갑자기
갑자기 박근혜 옹호파로 바뀌면서 우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가고 점점 극우화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황교안 경기고등학교 단짝이었죠. 둘이. 그리고 황교안에 대한 옹호론, 황교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2020년 총선 때 이 미래통합당이 150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전망.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어긋났죠. 빗나가고. 그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폭망을 했고 황교안은 날아갔습니다. 황교안이 자기의 실패를 믿지 못하고 부정선거론에 가세를 하니까 고승국도 따라서 부정선거론 음모론에 점점 깊이 늪에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부정선거 나팔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극우화돼서 계몽령, 윤석열에 대한 옹호, 탄핵 반대, 장동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구구파, 그러다가 그리고 전한길 이런 사람들과의 동조, 어울림, 그리고 장해찬, 박민영 이런 어떤 약간의 조금 오버하는 경박한 젊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구구파의 일종의 이 대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가 윤석열에 대해서 저런 해괴망측한 망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항상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던 토종 박사의 지식인 고성국. 그가 진정 마음속으로도 그가 입으로 내뱉고 있는 여러 가지 극우적인 논리나 생각을 마음속으로도 동조를 하고 있을까? 그가 진짜 마음속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는 그런 추측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저런 얼토당토하고 해괴망측하고 망상에 가까운 그리고 별로 논리나 팩트도 없는 이런 부정선거론을 쉽게 믿고 선동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가 이미 몸담은 극우판에서 자신의 어떤 위상과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일단 자전거를 탄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멈추거나 쓰러지듯이 어쩔 수 없이 그는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계속 극우의 페달을 밟아야 되고 부정선거론 사이렌을 눌러대야 하는 어떤 자기의 양심이나 지식, 그러니까 이런 내면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주나 또는 진중권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 나이 먹고 좌파에서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믿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